1971년 11월 24일 밤 보잉 727기의 뒤쪽 계단이 하늘 위에서 열렸습니다. 밖은 비가 섞인 검은 폭풍. 아래는 워싱턴주의 산과 숲. 아무 불빛도 없는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검은 정장에 손에는 20만 달러가 든 가방. 등에 낙하산 하나를 맨 채로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비행기는 착륙했지만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돈도 대부분 사라졌고 확실한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FBI가 뒤쫓았지만 끝내 그의 진짜 이름조차 알아내지 못했대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D.B. 쿠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 이름조차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조용히 티켓을 샀고 조용히 비행기에 올랐고 조용히 승무원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쪽지에는 폭탄이 있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날은 추수감사절 전날이었습니다. 평범한 승객들로 가득 찬 짧은 국내선 비행. 포틀랜드에서 시애틀까지 고작 30분짜리 여정이었죠. 그런데 그 짧은 비행이 미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항공 납치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돈을 들고 밤하늘로 뛰어내렸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비행기 좌석 18C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버번 위스키를 마시며 아주 차분하게 죽음인지 탈출인지 모를 계획을 시작하던 그 순간으로요. 배경과 맥락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이라 공항은 평소보다 조금 들떠 있었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대요. 그때 한 남자가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항공 305 편에 올라탔습니다. 시애틀로 가는 짧은 노선이었죠. 검은 양복에 넥타이, 선글라스,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 그는 조용히 버번 위스키를 주문했고 이륙 후 승무원 플로렌스 샤프너에게 쪽지를 건넸다고 합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낮게 말합니다. 가방 안에 폭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살짝 열어 보였다고 하죠. 빨간 원통, 전선, 배터리처럼 보이는 물건들. 그 순간 평범한 오후 비행은 미국 항공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쿠퍼의 요구는 이상할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20만 달러. 모두 20달러 지폐로. 낙하산 4개. 그리고 시애틀에 착륙하면 승객들을 풀어주고 비행기는 다시 이륙할 것. 기장 윌리엄 스콧, 부기장 윌리엄 나타작, 기관사 해럴드 앤더슨, 그리고 승무원 티나 머클로는 그 지시를 따라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면이 중요합니다. 쿠퍼는 난폭하게 소리치지 않았대요. 오히려 너무 침착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티나 머클로에게 정중하게 말했대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겠죠.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세상에서 사라지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요?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도착하자 그는 약속대로 승객 36명을 풀어줬습니다. 대신 돈과 낙하산을 받았죠. 그리고 밤이 내려앉은 305편은 다시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멕시코시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네바다주 리노를 향해 가는 경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워싱턴주 남서부 상공입니다. 1971년 11월의 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아래는 숲과 강, 산이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쿠퍼는 보잉 727의 뒤쪽 계단을 내려달라고 했고 승무원들에게 조종석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대요. 기체 뒤쪽에서 압력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가 뛰어내린 겁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20만 달러를 몸에 묻고 밤 8시 무렵 어딘지도 정확히 모를 워싱턴 숲 위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수색은 대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FBI, 군, 경찰이 숲을 뒤졌지만 쿠퍼도, 낙하산도, 대부분의 돈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1980년 브라이언 잉그램이라는 소년이 컬럼비아강 근처 티나 바에서 썩어가던 20달러 지폐 5,800달러를 발견했대요. 쿠퍼가 받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 이상한 모양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죽은 걸까요? 살아남은 걸까요? 그리고 만약 살아남았다면? 왜 단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날 티켓에 적힌 이름은 댄 쿠퍼였지만 언론 보도 과정에서 쿠퍼라는 이름이 퍼졌다고 합니다. 실체는 없고 이름만 남은 남자. 1971년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짧은 비행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행기는 시애틀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나갔대요.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조용한 남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항공기 납치범이었다는 거려. 그는 돈을 받았습니다. 20달러짜리 지폐로 20만 달러. 그리고 낙하산 4개. 승객들을 풀어준 뒤에도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대요. 승무원에게는 조용히 말합니다. 멕시코시티로 가자고. 고도는 낮게. 속도도 느리게. 기내 압력은 그대로. 그리고 뒤쪽 계단을 내려달라고요. 그날 밤 워싱턴 상공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거칠었고 아래는 숲과 강, 산맥이 뒤섞인 캄캄한 땅이었대요. 조종석에서는 경고등 하나가 깜빡였다고 합니다. 후방 계단이 열렸다는 신호였죠. 승무원 티나 머클로는 더 이상 뒤쪽으로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조종사들은 앞만 보고 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비행기가 툭 하고 흔들렸대요. 아주 짧은 흔들림.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쿠퍼는 사라졌습니다. 돈가방을 묻고
검은 양복에 낙하산을 맨 채 폭풍우 치는 밤하늘로 뛰어내린 겁니다. 군용 점프슈트도 아니고 헬멧도 아니고 평범한 구두와 정장 차림이었다고 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쿠퍼는 없었습니다. 폭탄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검은 넥타이와 타이핀, 그리고 몇 개의 지문뿐이었다고 합니다. FBI는 숲을 뒤졌고, 강을 수색했고, 헬리콥터와 군인들이 동원됐대요. 하지만 사람도, 돈가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남자가 밤하늘에 녹아버린 것처럼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밤, 그렇게 거친 지형, 그렇게 무거운 돈가방을 들고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런데 1980년, 또 한 번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워싱턴의 컬럼비아강 근처 티나바라는 모래톱에서 한 소년이 캠핑을 하다가 낡은 지폐 다발을 발견했대요. 축축하게 썩어가던 $20짜리 지폐들. 모두 합쳐 $5,800. 번호를 대조해보니 바로 쿠퍼에게 건넸던 몸값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사건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약 쿠퍼가 죽었다면? 돈은 어떻게 그 강변까지 온 걸까요? 만약 살아 있었다면? 왜 겨우 그 돈만 남겨졌을까요? 강물이 옮긴 걸까요? 누군가 묻어둔 걸까요? 아니면 쿠퍼가 도망치다 잃어버린 흔적이었을까요? 수사관들은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비행 경로를 다시 계산했고, 바람의 방향을 따졌고, 강의 흐름을 분석했대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서가 나타났는데도 이상하게 사건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묘한 감정이 생깁니다. 처음엔 무섭습니다. 한 남자가 폭탄을 들고 비행기를 장악했다는 사실. 승무원들이 아무렇지 않은 척 커피를 나르고 승객들이 창밖을 보며 평범한 비행인 줄 알았다는 사실이요. 그 긴장감은 지금 들어도 목덜미가 서늘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놀라게 됩니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고, 승객을 다치게 하지도 않았고,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고 합니다. 물론 범죄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너무 조용했고, 사라지는 방식은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암호처럼 기억하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쩐지 사람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그날 밤 승무원들이 느꼈을 공포. 조종사들이 등 뒤의 어둠을 상상하며 비행했을 압박. 수십 년 동안 사건을 놓지 못한 수사관들의 허탈함. 그리고 어딘가에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살아갔을지도 모를 한 남자의 침묵까지요. D.B. 쿠퍼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그를 붙잡을 방법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아남았는지, 돈을 썼는지, 숲속 어딘가에서 마지막을 맞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1971년 11월에 그 비 오는 밤. 한 남자가 비행기 뒤쪽 계단에 섰고, 아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었고, 그는 잠시 망설였을 수도 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클라이맥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믿었대요. D.B. 쿠퍼는 완벽한 범죄를 설계한 천재였다고요. 비행기 구조를 알고, 낙하산을 알고, 수사망을 피하는 법까지 알고 있던 남자. 그는 어둠 속으로 뛰어내린 뒤 돈가방을 들고 숲을 빠져나와 어딘가에서 새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요. 1980년 2월이었습니다. 콜롬비아강 근처의 티나바라는 모래톱에서 한 어린 소년이 캠핑을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모래 속에 묻혀있던 낡은 지폐 다발이었습니다. 그 돈은 썩어 있었고, 고무줄은 거의 부서져 있었고, 번호를 확인해 보니 D.B. 쿠퍼에게 건네졌던 몸값 중 일부였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만약 쿠퍼가 살아서 도망쳤다면? 왜 돈을 거기에 버렸을까요? 목숨 걸고 빼앗은 돈이었는데요. 그리고 왜 하필 강가의 모래 속에 몇 년 동안 묻혀 있었을까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D.B. 쿠퍼가 잡히지 않은 건 너무 완벽하게 도망쳤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살아서 도망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가 뛰어내린 밤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대요. 비행기는 시속 300km 가까운 속도로 날고 있었고, 바깥 기온은 영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가 입고 있던 건 정장 구두와 얇은 양복, 그리고 몸에 묶은 돈가방 하나. 게다가 그가 선택한 낙하산은 조종이 쉽지 않은 구형 낙하산이었다고 해요. 아래에는 숲이 있었고, 강이 있었고, 늪이 있었고, 불빛 하나 없는 밤이 있었습니다. 낙하 순간, 돈가방이 몸에서 풀렸을 수도 있고, 착지하면서 다쳤을 수도 있고, 강물에 휩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살아남았다 해도 그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그 뒤로 단 한 장의 지폐도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D.B. 쿠퍼가 받은 돈에는 모두 1년 번호가 기록되어 있었대요. 은행, 카지노, 상점. 어디서든 그 돈이 쓰이면 바로 추적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요. 마치 그 돈이 사람 손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쿠퍼가 남긴 물건이 하나 있었대요. 검은 넥타이였습니다. 수십 년 뒤, 그 넥타이를 다시 조사했더니 거기서 미세한 금속 입자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희귀 금속 성분들. 그건 평범한 사무직 남자의 넥타이에서 흔히 나오는 먼지가 아니었다고 해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는 항공기 공장
혹은 방위산업 관련 현장에 드나들던 사람이었을 수 있다고요. 비행기를 너무 잘 알았던 이유. 승무원을 위협하되 함부로 해치지 않았던 태도. 폭탄을 다루는 듯한 차분함.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까지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은 얼굴. 그는 괴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은행 강도도, 떠돌이 범죄자도, 전설 속의 천재 악당도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저 전쟁과 항공기와 국가, 산업의 그늘 속에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던 한 남자.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지만 자기 얼굴은 지우고 싶었던 사람.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가 누구였는지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조용히 우리 곁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 남자. 말수가 적고 예에 바르고 팁까지 남기던 승객. 그는 총을 쏘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쪽지를 건넸고 돈을 받았고 뒷문을 열었고 비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50년이 넘도록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대요. 혹시 그는 죽었을까요? 정말 살아남았을까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이름을 바꾸고 뉴스에 자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낮췄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차가운 숲속 어딘가에서 동가방과 함께 끝났을까요? 우리가 아는 건 하나뿐입니다. 그는 사라졌고 돈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고 남은 건 검은 넥타이 하나와 강가에 썩은 지폐 다발뿐이었다는 것. 그래서 DB 쿠퍼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잡히지 않은 범인이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았는지조차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지금 이 밤에도 DB 쿠퍼라는 이름은 여전히 공항 어딘가의 안내 방송처럼 희미하게 남아 있대요. 1971년에 그 남자는 비행기 한가운데서 폭탄이 있다고 말했고 돈을 받았고 낙하산을 맺고 차가운 하늘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이제 위성으로 길을 찾고 얼굴 하나로 결제하고 작은 발자국까지 데이터로 남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직도 모른대요. 어쩌면 DB 쿠퍼 사건이 오래 남은 이유는 단순히 범인을 못 잡아서가 아닐지도 몰라요. 완벽하게 기록되는 세상에서도 누군가는 끝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작은 균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영웅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납치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묻죠. 그는 살아남았을까?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정말 혼자였을까? 다음 편에서는 어둠 속에서 구조 신호만 남긴 채 사라진 또 다른 실종 미스터리를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DB 쿠퍼가 낙하 후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날 밤 숲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언태부 구독하고 다음 괴담 라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